힘센 큰아들이 이제 좀 성장하려고 하는 막내 아들 집에 와서 야 합하자. 그 문제들이 지속되는 게 아닌가. 못한 것도 있지만 안 한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조금 그렇게 생각하기는 싫은데 일부러 안 하진 않았을 건데 조금 놓쳤다든가. 뭐 정치적으로 예. 뭐 정치적인 그러니까 우리의 약점과 결합했을 때 그러니까 폭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아니 그리 이런 게 끼지 말고 그러니까 그냥 뭡니까 이제. 하는 일이 거의 전형적인 할 일 없는 사람의 삶과 같은 거죠. 과로 사는 백수의 삶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많이 만나고 있고요. 많은 분들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고 정치라고 해서 욕을 하면은 억울하지만 욕을 먹어야 될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런 정치보다는 조금 더 다른 걸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기 싫은 건 아니시고 하려면 되게 힘들 것 같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한 3일 밤을 새든지 이제 한 건 가지고 지지해야 되고. 진주평론 진주자 인물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렵게 모셨습니다. 유해남 전 KBS 창원방송 총국장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유해남입니다. 유튜브에 또 우리 KBS도 총국장님께서 또 왕림해 주시고. 제가 현 총국장이었으면 안 나올 수 있는데 전 총국장이라서 전 총국장이라서 정말 감사하게 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의 언론이나 이 방송 또는 통신의 환경에서는 유튜브가 오히려 공영 방송이 했던 역할들 그 이상의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유튜브 방송은 적극적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또 소신. 나오시자마자 부담을 팍팍 주시네. 저희들은 속에 없는 말은 못합니다. 그렇지. 또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제가 이제 95년에 KBS에 입사해서 거의 30년 가까이 다니다가 지난해 2024년 8월 말에 명예퇴직을 하고요. 지금 이제 고향인 사천에 내려와서 지역의 어르신들 만나고 이웃들 만나고 뭐 여러 가지 보면서 좀 우리 고향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 사천에서 학교를 나오셨죠? 그렇죠. 제가 태어난 게 이제 68년생, 69년 2월인데 학교는 68년생들하고 같이 다녔고 대방초등학교 그리고 삼천포 중학교를 다닌 이후에 고등학교는 이제 진주로 갔습니다. 진주 대하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은 또 서울로 갔고 그리고 직장은 또 창원에서 그 KBS에 입사해서 어찌 보면 15살 이후에는 이제 객지 생활, 외지 생활을 했다. 그리고 이제 거의 4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 그러면 있겠습니다. 구 삼천포 지역이네요. 그렇죠. 그 굳이 구분을 하자면. 그렇죠. 그렇게 보면 동지역이라고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맞을 거고 옛날로 보면 이제 삼천포 지역이라고 하시죠. 예. 그 아직까지 사천 삼천포 그리 이야기를 올해 30주년인가 그럴 텐데 통합한 지가. 그렇죠. 그러니까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행정구역이 하나로 합해졌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큰 의미가 있지만 저희들이 쓰는 언어 습관에 있어가지고 사천 삼천포라고 하는 거는 좀 자연스러운 거고요. 거기서 나오는 사천 삼천포는 지역에 대한 이름이니까 그 자체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게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갔을 때 사천 출신, 삼천포 출신 이런 식의 이제 편가르기가 된다면 그거는 이제 통합이라고 하는 것과는 멀어지는 방향이니까 그러니까 뭐 어느 생활에서는 좀 이제 사천, 삼천포라는 말 자체가 약간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표현이 될 수도 있다. 뭐 어쨌든 간에 30년 이제 됐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지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통합에 대한 앙금이라고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아직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지역 전체로 봐서는 조금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 네. 저는 이제 진주 진양 통합했는데 뭐 진양군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을 잘 안 하거든요. 요즘에는 거의 완전히 그냥 진주시 하나로 다. 맞습니다. 예, 그 당시에 95년 전후로 이제 시군 통합된 곳이 많이 있었는데 거제 같은 경우는 장성포시와 거제군이 합해졌고 통영은 충무시와 통영군이 합해졌고 밀양도 밀양시 밀양군, 진주는 진주 진양군인데
그렇게 합해진 도시의 특징을 보면 지역의 중심에 시가 있고 그 외곽을 거의 동심원 형태로 군이 감싸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생활권이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삼천포 사천은 약간 특이하게 국도 3호선을 이게 끼고 아주 갈라져 있는 길이로 갈라져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통합할 때도 이게 생활 권역의 통합이라고 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있었고요. 지금도 통합 30년 됐을 때 아직도 통합이 제대로 됐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떠오르는 이유도 그런 생활 권역의 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머릿속으로는 하나의 사천시지만 생활상으로는 하나로 느껴본 적이 그렇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거예요. 싶습니다. 그럼 우리 정 국장님은 그 지난해 24년도 5월달에 진주시장이 진주 사천 통합 이야기를 한번 꺼낸 적이 있는데, 네네네. 그건 어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진주와 사천이 통합이 되어야 되냐 안 해도 되냐 뭐 하지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질문은 결국에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나라가 지금 추세로 쭉 가다 보면 인구가 줄고 뭐 여러 가지 또 구성이 변화가 있을 건데 과연 지금처럼 3단계 구조 중앙정부 도 시군이라고 하는 이 3단계 행정 구조가 맞느냐. 그래서 그전에도 이명박 정부 때도 시도된 적이 있었지만 전국을 거의 한 60개 정도의 광역시로 재편하는 그런 안들은 또 언제나 현실적으로 가능하면서 또 필요한 대안이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진주와 사천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자 말자의 문제라기보다는 언젠가는 우리에게 압력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일로서 이제 전제를 하고요. 다만 이 통합을 제기하는 방식이 상당히 실제적인 통합보다는 갈등을 유발하는 방식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진주와 사천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는 도시인데 진주시장이 통합하자라고 제안하는 것.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어떤 마쿠에서 이런 일에 대해서 교습을 하거나 의견을 주고 받는 게 아니라면 마치 이제 힘센 큰아들이 이제 좀 성장하려고 하는 막내 아들 집에 와서 야, 합하자. 사천 사람이 느끼기에는 통합의 필요성도 분명히 느끼는 분들도 많지만 과연 이런 방식의 통합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반발을 가질 수가 있고요. 또 그게 현실적으로 사천 시민 중에서 통합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많은 부분이 이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진정으로 통합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하나 있다는 거 하고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지만 과연 이런 절차적인 방식에 대해서 맞느냐에 대한 의문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진주는 통합하자라고 계속하고 사천은 못한다라고 하면서 빠져나가는 형태인데 장기적으로 봤어도 이런 구조는 맞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천에서도 어떻게 사천 시민들의 뜻이 하나로 모아진다면 진주에 대해서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뭐 내일 하자 모레 하자가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천에서도 뜻을 한번 모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제안의 순서나 형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사천 시민들에게 선뜻 진주 사천 통합 문제를 끄집어내기에는 상당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시민들도 상당수 계실 거다. 현재로서는 그럴 거예요. 너무 이제 갑작스러운 측면도 있었고 예.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내용대로 이제 발언 당사자의 이제 의도의 문제 그게 이제 가장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 뭐 진주 사천은 지금까지 뭐 통합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 물론 결국 안 됐지만 네.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건 진주 쪽에서도 충분히 그런 문제점은 제기가 됐던 것 같고 이게 뭐 이제 크게 보고 단순히 행정 통합이 되어야만 지역이 발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뭐 일부 뭐 행정론자들의 주장도 있기는 한데 과연 이제 시대적으로 봐서 과연 그게 옳은가라는 부분은 각 지역에서 좀 어떤 연구가 좀 돼야 되지 않나. 네. 단순히 지역민의 의견 여론만 가지고 뭐 찬성 반대를 할 게 아니라 네. 이제 부분적인 통합 예를 들면 교육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제 뭐 경찰 뭐 이런 이제 부분 생활권의 통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고 부산 경남 같은 경우는 지금 3단계 통합까지도 네. 이야기가 되듯이 일단 진주 사천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그게 금방 그 부산 경남 뭐 울산까지 포함하는 그 통합 문제가 나왔는데 예를 들면 부울경이 하나가 된다 뭐 광역시도 통합한다고 했을 때 그때도 가장 큰 과제는 그러면 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 경남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분명히 떠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경남과 부산이 했지. 통합한다고 했을 때 서부 경남은 그 중심에서 멀어지게 되니까 소외감을 느끼게 될 거고 현실적인 또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아무리 그 부산 경남 울산이 통합돼서 메가시티가 되든 뭐 하나의 도단위 광역 단체가 된다 하더라도 과연 서부 경남에는 어떤 혜택이 올 것이며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는 어떤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 없이 진행되는 부분은 또 저희 사천 진주 뭐 다 포함한 서부 경남 전체가 또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그렇죠.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계현 경남도 의원이 저번에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그 말씀을 지적을 하셨거든요. 지금 이제 불교 메가시티는 이제 사실상 이제 물 건너간 거고 이제 부산 경남 통합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뭐 몇 단계 통합 이런까지 논의가 되다 보니까 그럼 진주를 뭐 포함해서 사천 다 이 지역 이제 서부 경남 지역에 분명한 어떤 베네핏이 있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이러한 통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제 부산 경남 통합을 대비해서 지역에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우리가 뭘 요구할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들도 지역에서 좀 저는 준비가 되면 좋지 않겠는가. 네. 또 그것도 뭐 막상 또 다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통합이든 어떤 뭐 행정도 다 마찬가지죠. 정책 이게 머리로만 생각하면은 머리로 해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뒤에 남게 되는 거는 감정의 문제가 먼저 남게 되고 이 감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머리로는 옳은데 내 몸이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사천 삼천 포인 문제만 하더라도 이론적으로나 아니면 행정적인 뭐 형식상으로는 통합이 됐지만 과연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나가 되도록 하는 사전 작업도 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그 후속 보완책들 이런 것들이 조금 소홀한 게 아닌가라는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사천이 지금 통합한 지 30년 됐는데 실제로 도시의 발전 정도나 이런 걸 구역 지역별 발전 정도를 보면 사천시 지역은 그래도 발전이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삼천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좀 많이 떨어졌다는 여론이 훨씬 더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다르게 보면은 사천에 계시는 사천 지역에 계시는 분은 삼천포는 눈에 보이는 뭔가가 생겼는데 사천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뭐 삼천포에 뭐 많이 이렇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뭐 많이 줬다 말았다라고 하는 걸 뭐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왜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까? 이거는 분명히 통합의 어떤 주체의 어떤 시가 또는 행정이 또는 그 행정과 함께 하는 우리 시민들이 또는 사회 지도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가 그 30년의 세월 동안에 했었어야 할 일들을 못하고 아직까지도 그 문제들이 지속되는 게 아닌가. 못한 것도 있지만 안 한 거는 아닐까요? 그러니까 조금 그렇게 생각하기는 싫은데 일부러 안 하진 않았을 건데 조금 놓쳤다든가. 뭐 정치적으로 예. 뭐 정치적인 이해관계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을 했을 거라고 보고 맞습니다. 예. 예. 이제 그런 아까 이제 감정의 문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진주 사천 또 어떤 하나의 문제를 보면 이제 소각장 예. 소각장 문제도 사실은 이제 좀 이제 깊이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게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 교육이 100년 대계라 하듯이 진주 사천 통합을 전제로 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게 생활 시설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은 인근해 있는 지자체들이 서로 좀 양보할 건 양보하고 협력할 거는 협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거의 이제 공동 소각장은 실패로 돌아간 거지 않습니까? 각자 도생을 한다는 건데 뭐 그런 쪽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신지? 그러니까 최초에 왜 공동소각장 생활 뭐 폐기물이나 음식물 뭐 그다음 산업 폐기물 이게 필요성이 제기됐던 것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통합을 했을 경우에 양 지역에 더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진행됐을 건데
결국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뭐 깊게 분석 안 하더라도 무엇인가의 정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이 정책으로에 의해서 뭔가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어루만지고 이분들이 예상되는 거부 반응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살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발단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외생적으로 생기면서 그래도 협상이 되어 오던 부분들이 깨지게 되는 그런 거라서 본다면 우리 진주 사천 개별적으로도 손해이고 대한민국 전체 뭐 경남도 그렇죠. 이제 인근 지역기를 해가지고 이제 공동 수학장을 만들면 정부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겠다라고 맞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결국 이제 그게 안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일단 뭐 꼭 진주 사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꼭 진주를 붙여서 이야기한 거는 어차피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현안이기 때문에 저도 우리 또 언론인으로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사전 질문지에도 없는 그런 말씀을 그 사실 요즘 사천 하면 이제 뜨고 있는 게 이제 우주항공 뭐 이쪽이지 않습니까? 네. 우주항공의 이제 중심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일단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느끼기에는 이제 우주항공이라고 하는 이런 분야가 실제로 시민들한테 체감이 될 수 있는 분야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됐든 정치권이나 뭐 지방자치단체나 우주 항공을 가지고 좀 많이 띄우고 있단 말이죠, 사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장님 우리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좀 도시 잠재력 측면에서 볼 때 어떤 강점을 좀 가지고 있을까, 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궁금했어요. 사천시의 강점이라고 하면 지금 아마 사천시가 도시 브랜드로 내세우는 표처럼 내세우는 게 하늘로 바다로 사천으로라고 하는 게 하나의 구호처럼 사천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게 우주항공을 뜻할 것이고 바다라고 하는 게 해양.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사천을 발전을 도모하겠다 그런 뜻이 들어있을 거니까 결국에는 이 우주항공이라고 하는 산업이 갖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성격. 근데 사천은 그래도 카이라고 하는 그래 완제기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이 유일하게 있고 그리고 이 카이와 관련된 다른 연관된 산업들까지 치면은 전체 그 산업 매출의 절반 가까이가 이게 사천에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점은 사천이 아직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가져가야 될 하나의 장점이다. 강점인 건 사실이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가 바다라고 하는 부분, 해양 관광까지도 포함할 수 있겠지만 사천만이라고 하는 어쨌든 천혜에 아직까지는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소중한 그런 자원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교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공항도 있고 기차도 주변을 지나고 고속도로도 지나고 있는 물론 그게 이 사천시의 중심을 관통하지는 않지만 사천시의 외곽을 지나가고 있다면 사천시로부터 어느 정도의 길을 뚫든지 조금만 연결만 하더라도 그걸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천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강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옛날에 생각합니다. 진삼철도 그 부분을 좀 복원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좀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뭐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사천과 삼천포 지역을 좀 더 가깝게 할 수 있는 이제 교통편 도로 좀 이게 지금 한 2-30분 걸리죠. 그렇게 볼 수 있죠. 25분으로 잡으면은 근데 그러니까 사천과 삼천포를 이렇게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외곽도로 그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좀 일부에서 나온 것 같고, 그다음 개인적으로 생각되는 게 사천도 이제 섬도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섬을 활용한 뭐 좀 그런 부분들도 좀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또 창원시처럼 너무 또 산업도시 또 이런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너무 산업화 된다라는 도시가? 어느 도시도 산업화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서울 주변에 보면 안산 대표적인 공단 도시죠. 경남으로 보면 김해가 대표적인 공단 도시고 창원도 그렇지만 그게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못하는 아주 낡은 업종에 가서 그냥 나중에 언젠가는 고사되는 그런 산업이 아니라면 사천이 지향하는 그 산업적인 면에서의 우주항공 산업 무한한 미래 산업으로서 이게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
집중적인 관심이나 투자는 필요한 거고요. 다만 도시는 그 기능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거고, 뭐 이게 사천의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미래지향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사천시가 가장 약한 부분이 저는 아마 문화라는 데 대한 소홀함. 사천시가 과연 뭐 내세울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문화라고 말하는 이 문화라는 게 그렇죠. 조금 추상적일 수는 있지만 예를 들면 박물관이 하나 제대로 있느냐, 미술관이 제대로 하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게 그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뭐 레저의 영역도 다 분명히 있겠지만 문화와 관련된 것들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효과가 상당히 큰데 사천은 그런 거에 대해서 잠재력은 충분하고 분명히 원석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방향 제시 또는 거기에 대한 투자 이게 이끌어가는 것들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거는 제가 깊게 알지는 못하지만 와서 들었던 내용들 보니까 뭐 핵심을 말씀하셨고 이게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그만큼 또 이제 사천시가 우주항공이라는 첨단 산업의 도시로서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면 네. 수레로 친다면 그 산업화와 맞먹는 네. 혹은 그 다른 하나의 수레바퀴를 뭘로 정할 것인가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본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천시의 그 어떤 약점 요인일 수도 있겠다. 맞습니다. 예.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우리 국장님 그걸 짚어주셨는데 그 이제 문화예술 쪽 같은 경우에는 진주 같은 경우는 좀 제법 많은 예산들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국장님 보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어떤 뭐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거는 동의하실 거고 문화라고 하는 게 이제 아까 시설 쪽을 말씀을 일단 1차적으로 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뭐 박물관이나 이렇게 미술관을 예를 든 거는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거는 쉽게 상상이 가능하고요. 저는 진주와 사천의 가장 큰 차이점 진주의 불원점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진주는 우리가 탁 하면 떠오르는 촉성루를 중심으로 남강이 있고 농계가 있고 진주성이 있고 그다음에 임진왜란 때 국난 극복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그게 시민들이 그걸 의식하지 않더라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진주 시민의 기저 속에는 진주성을 중심으로 한 그런 우리의 원형들이 자리매김하고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게 진주 시민들의 특질을 규정하고 있는 잘 모르지만 물론 사천도 진주와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영향을 받은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이제 사천했을 때 사천 시민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기저가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서 한번 같이 고민하고 우리는 이런 주민이다, 이런 시민이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여러 측면에서 그 끌어올릴 수 있는 뭔가를 네.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그 통합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하나라는 의식이 있다면 작은 갈등들이 큰 그 용광로에서 녹아들 수 있는데 각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작은 그 차이가 차별로 느껴지게 되고 그게 갈등으로 커지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사천 시민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천 또는 원팀 사천이라고 할 때 과연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그 기저에 있는 문화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우리 사천 정신이나 사천의 문화적인 기질을 해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투자는 충분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전주시 가면 이제 전주 정신이라고 하고 꽃심, 이제 꽃을 피우는 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걸 만들고 시민들을 이제 통합시키는 어떤 한 매개체로서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 뭐 진주도 뭐 진주 정신이라 가지고 그게 뭐 공식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주체 호의 평등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진주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DNA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뭔가 하나로 모으는 뭐 축제도 마찬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천에도 뭔가 좀 뭐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필요는 없겠지만 문화나 예술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양지역을 좀 화합시킬 수 있는 매개체로 제가 사천에 그 시의원분하고도 이제 한번 인터뷰를 한번 했었는데 이게 좀 그런 거예요. 이제 어떤 뭐
큰 행사나 이런 것도 근데 지역적으로 눈치를 보게 된다. 이게 사천에서 하느냐, 삼천포 지역에서 하느냐,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하는 사람들이 눈치를 보게 된다. 네. 뭐 그런 이게 그 어떤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그런 정서들에서 뭔가를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부분조차도 상당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 네, 네.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좀 사천 정신, 좀 그런 것들을 좀 사천의 역사나 문화, 예술, 자연환경 이런 데서 좀 가져와 가지고 한번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좀 참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사천시 도시 잠재력 측면에서 볼 때 뭐 기회 요인 혹은 우리 국장님 보실 때 사천은 좀 이랬으면 좋겠다 뭐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는 것은 이제 주체, 네. 우리의 현 상황에 대한 분석인 것이고 강점과 약점 이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의 기회와 위기라고 말하는 그렇지. 보통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네, 네. 기회와 위기는 이제 환경의 변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니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강점이 그 기회를 만나서 꽃이 피게 만드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될 전략의 영역인 거고요. 일종의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정책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과 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천이라고 하는 것 그 아까 사천을 규정하는 게 말씀하셨지만은 공업의 영역과 또 문화의 영역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면 미래의 사천의 모습이 무엇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의 추세와 과연 맞느냐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건데 어쨌든 사천에는 우주항공청이라고 하는 그래도 국가기관이죠. 외청이 들어왔고 우주항공청이 갖고 있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과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게 기회 요인으로서 제기가 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살릴 것이냐에 대한 것으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 우주항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그 청사의 문제가 아니라 사천이라는 도시의 브랜드를 높이고 그래서 가치를 높이는 것이고 사천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은 과제로서 주어지는 기회 요인이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기회를 놓치게 됐을 때 우주항공청이 들어왔고 임시청사지만 또 곧 이제 본청사의 위치가 정해진다면 그 청사의 위치에 맞게 또 무엇인가가 지역에 배치가 돼야 되는 과제가 남는데 그랬을 때 이것은 단순한 청사의 문제가 아닌 과연 얼마만큼 스타트업 기업을 포함해서 새로운 산업 그 기반을 만들어낼 산업이 것인가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이제 제공이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들은 이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 저는 가장 큰 기회 요인은 결국에는 이제 우주항공청의 개청이다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주체적인 어떤 대응 그것이 가장 절실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강점과 기회 요인이 이제 결합이 되면 또 이제 사천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 과제들이 네네. 사실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좀 도출이 이제 되어져 주는 게 저는 맞지 않나. 맞습니다. 그냥 상징적으로 선언적으로 우주항공도시 우주항공도시만 외칠 게 아니라 네.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떤 지역의 산업적인 측면, 연간 산업 확산이라든지 정말 그 이제 기간 산업 어차피 이제 기간 산업이 되는 거잖아요. 사천시에. 기간 산업과 또 연간 산업 또 이런 것들을 좀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아까 이제 약점을 좀 말씀하셨는데 좀 뭐 위협 혹은 위기 요인 사천시가 현재 안고 있는 그런 뭐가 있을까요? 결국 이제 이 위기 요인이 그러니까 우리의 약점과 결합했을 때 그러니까 폭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아니 그리 이런 게 끼지 말고. 맨날 밖에서 잡아먹을 때 싸우다가 네. 우리 선배에다가 밥도 한 그릇 안 사주고 뭐 그런데 오늘 평소 존경하는데 오면 겁이 날 거예요. 제 의회 방송이라 자꾸 뭐 누가 그러던 거예요? 사람들 그거 사십니다 뭐. 이렇게 해야 이제 아니 그 저에서 일단 적응이 안 돼. 또또 기획. 아이 생각나서 아니요 도로공사 직업은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했던 우리의 약점이 요 위기를 견뎌낼 수 있도록 그렇죠. 하는 것이고요. 결국 객관적으로 이제 위기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느 지자체도 다 겪는 거지만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고
인구 감소의 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약점이었던 그 인프라가 부족하다. 도심 전체가 갖고 있는 어떤 좀 한계죠. 그게 결국 젊은 인구들이 빠져나가게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 거고요. 또 하나가 우주항공이라고 하는 게 4천만의 것이냐? 사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우주항공의 어떤 그냥 몇 층의 우주항공층이 있는 것이지 그 기능으로 본다면 나로도의 어떤 발사 그다음에 그 대전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 이거는 국가가 세워놓고 있는 그런 큰 클러스터의 일종이니까 세 군데잖아요. 아까 말한 고흥하고 예 고흥이 그 발사체 발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게 될 거고 대전이 연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고 그 사이에 갈등도 분명히 있고 우리가 뺏어와야 될 뭐 영역도 있지만 그렇다고 치고요. 근데 경남만 하더라도 우리와 경쟁하는 시군들은 대단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경상남도가 생각하는 우주항공에 관련된 전체적인 혜택은 서부 경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게 산청, 진주, 사천 고성, 뭐 남해까지도 포괄하고 그 이후에 이게 창원까지 연결되는 경상남도는 그 경상남도 전체의 영역에서 우주항공청의 위치 그리고 그 역할을 고민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사천시가 그 혜택을 뺏기게 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사천시가 누려야 마땅한 것들이 경남도로 흩어지게 된다면 사천시는 손해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손해가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사천시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는데 이제 그 부분도 저희들에게는 위기 요인으로 충분히 남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막아내고 우리의 이익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 또 정책 과제로서 도출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강점 약점을 분석한 결과에 접목이 됐을 때 제대로 된 이제 정책이 나올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제 방금 이제 도시 잠재력에 대한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그 사천시 인구 감소 우리 지방 소멸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게 뭐 뚜렷한 대안을 그 전문가들조차도 뭐 뚜렷한 대안을 내놓기는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한데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정책과 대안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결국 이게 제로섬 게임이 되면은 안 되는 거니까 사천이라고 하는 데가 3천부 4천 간의 인구 이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닌 거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 쪽에 응당이 있어야 될 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 이게 가장 최소한의 역할인 거죠. 더디게 한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왜 사천을 떠나느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결국 그게 아까 또 계속 언급되고 있는 교육과 의료, 그 문화 이 영역에서 사천시가 부족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도의 방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우리가 성장한다면은 외부에서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기본적인 방어막을 치는 게 중요하고요. 그게 문화와 그다음 교육 인프라. 그걸 자체적으로 해결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교육 문제, 교통 문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인근 지역과의 이제 생활권 연계라든지 이게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주항공학과 같은 경우도 경상국립대가 가지고 있는데 또 사천에 또 학과를 개설한다든지 하는 이제 약간의 중복 이제 투자의 개념 인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있기는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이게 사천 단체장이 이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뭐 인구 감소, 인구를 증가시킨다는 문제는 진주 인구를 사천으로 빼오거나 사천 인구가 진주로 빼오거나 이런 식으로는 수평적인 어떤 대책 이런 것만 가지고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진주에 계시는 분들 중에 사천의 작업장이 생활 영역이 계시는 분들 그럼 이분들은 왜 진주로 갔을까? 결국 그게 사천이 채워주지 못한 부분을 진주가 채워주고 있다고 판단하신 거고요. 정확하게 판단하신 거예요. 예, 그렇다면 저희들이 그분들이 돌아올 수 있게만 하더라도 인구는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다면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별개로 따지더라도 분명히 그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응당이 책임지고 대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그 대안이 생기면 그게 맞게 예산이나 그 자원의 집행 조달 계획은 세우는 거니까 뭐 그렇게 하면
국가에서도 어쨌든 소멸하는 도시보다는 성장하는 도시를 더 원하기 때문에 아마 국비나 이런 지원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결국 그런 활동 속에서 그 젊은 분들 또는 은퇴하신 전문직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분들에게 그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 또한 이제 도시를 디자인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도시 소멸이라든가 도시의 경쟁력 약화라는 부분에서 본다면은 인프라의 구축과 계시는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러니까 이거 나가지 않게 하고 계시는 분이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정책의 영역에서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전체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과는 별개로 하더라도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광역단체 기초단체라고 하는 이런 식의 3단계 행정 구조는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라서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 거의 뭐 입증됐다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천이 갖고 있는 매력들이 커지면 사천이 인근 지역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진주와 사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생각하기에 진주는 내륙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주는 바다가 없는. 그럼 진주는 성장하는 방향이 산청, 뭐 함양, 의령, 하마는 이제 마산과 경계가 됐지만 이 부분은 진주의 내륙 문화권으로서 충분히 흡수되면서 진주가 중핵 도시가 돼야 될 거고 사천이 발달한다면 사천은 해안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천 옆에 있는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하동 그리고 고성, 남해는 사천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고 사천이 그 권역의 중심, 이거는 뭐 어떤 지배를 한다든가 이런 의미의 중심이 아니라 생활이나 문화의 중심으로서 성장하도록 만든다면 자연스럽게 사천의 포지션이 커지면서 조금 더 경쟁력을 갖춘 도시 그리고 자족 가능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국회의원 선거구가 지금 사천남해 하동 예. 그리 돼 있죠. 사천남해 하동이 돼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래서 얼마 전에 생겼는데 그 사천남해 하동의 행정협의체가 생겼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성의 일부가 이게 상리 정도만 하더라도 그 생활권은 저희 사천 쪽 정동하고도 그렇죠. 연결되니까 바로 그쪽. 훨씬 저 업쪽 그 통영 쪽으로 붙어 있는 곳이 아니라면 고성의 일부분까지도 서로 협약해서 고성군이 서로 협조를 한다면 해안선을 공유하는 그런 정책들을 통해서 좀 협조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행정협의체 구성은 그 이번 작년에 만들어진 행정협의체 이전에도 그런 행정협의체가 있었고 네. 문제는 행정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어떤 정책을 내고 이걸 끌어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떤 말씀하신 대로라면 어떤 그 진주가 내륙을 향하고 있고 사천은 이제 해양을 향하고 있다면 그럼 그 같이 바라보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결국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성과를 내지 않으면 여전히 같은 자리를 걸을 수밖에 없다는 맞습니다. 뜻이잖아요.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이라는 건 결국에는 마음이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협조를 해보니까 이런 장점이 있더라. 이게 내 삶에 도움이 되더라고 하는 그게 이제 우리 말하는 효능감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해보니까 좋네라는 게 인식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 벽이 허물어지면서 협조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뭐 경영학에서는 이미 검증된 이론들이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인위적으로 행정구역을 끊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작은 효능감을 느끼게 하는 정책들을 만들고 이 정책들이 실행되게 하면서 나중에는 결국 우리가 하나의 문화구나라고 느끼게 된다면 이런 바탕하에서 나중에 아까 첫 질문으로 돌아가는데 진주와 사천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양대 축이 성장하고 이 두 축이 합해져야 될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저는 뭐 통합이지만 일단 민간 영역 차원의 교류가 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이게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뭐 문화예술 이런 데 솔직히 이쪽으로는 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투자에 좀 이렇게 소홀한 것도 사실이고 근데 지역을 생각한다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한쪽 축이 우주항공이라면 이 한쪽 축이 문화예술이 되지 않으면 그 도시가 굉장히 밸런스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일종의 옛날 진주가 이야기했던 사천이 이제 진주가 배드타운 형식이 되고
하다 보면 이제 공업화 도시로 이제 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그렇게 크게 미래를 기획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네. 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 우리 KBS 창원 총국장 출신이신데 이제 사천 내려가고 이제 틀을 잡으셨지 않습니까? 네네. 좀 어떻습니까? 좀 뭐 하고 계십니까 요즘에? 요즘 그냥 놉니까 이제? 하는 일이 거의 전형적인 할 일 없는 사람의 삶과 같은 거죠. 과로사는 백수의 삶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건데 어쨌든 많이 만나고 있고요. 네. 많은 분들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공통점들이 있거든요. 표현으로는 드러나는 형상은 다르지만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들은 분명히 공통된 요구들. 이게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과 과연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사천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되게 몸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그런 부분을 해결하면서 어떻게 사천이 조금 더 한 단계 높아질 수 있을까? 업그레이드라고 표현을 한다면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진주도 뭐 그런 이야기도 뭐 변함은 없는데 변화도 없다. 라는 그런 부분들에서 그걸 이제 시민이나 도민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을 테고 실질적으로 지자체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 뭐 시도 국회의원 다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떠한 방식으로든 네. 책임감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 뭐 지금까지 뭐 일자리 창출을 뭐 몇만 개 하겠다, 뭐 대기업 유치하겠다 이런 선언적 의미의 어떤 공약들은 상당히 많았지만 그게 실현된 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민들이 이제 굉장히 불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형법에서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쳤냐를 판단하는 기준, 사기죄의 판단은 의지와 능력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의지. 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안 갚은 사람한테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느냐라고 하면 사기는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안 갚으려고 했다면 사기가 될 수 있고 두 번째가 능력이죠. 실제로 갚을 능력이 있는데 카드를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을 썼다. 그래서 카드비를 못 냈다. 한 달에 월급이 뭐 100만 원인데 1,000만 원어치를 샀다라고 하면 이거는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기의 의도가 있다라고 보는 고의를 판단하는. 아까 말씀하신 그 정치인의 공약이 빌공약이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의지와 능력의 문제거든요. 누가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그런 걸 했다면 정말 사기를 친 건데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고 싶다 또는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고 그리고 그 약속은 선의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과연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느냐, 약속을 지켜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 약속을 한 사람의 능력의 문제인 거죠. 아니, 저는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지역의 일인데 내 일인데 어떻게 보면 그래도 정치인이 다 나쁜 사람은 아니고 하다 보니까 아니, 저는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정치. 근데 정치를 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스스로를 정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무엇을 정치라고 해야 될까에 대한 그러니까 선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와는 또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어떤 분들이 모여서 선악을 다루는 영역에서 나는 옳고 너는 틀렸고 를 싸우는 영역이 저는 정치의 영역이다. 제가 우리 한국 정치에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치느냐 아니냐의 차이. 그러니까 무능할 수도 있고 악의적인 정책도 있을 수 있지만 정책은 100% 옳고 100% 틀렸다는 건 없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정책이라는 거는 대안들의 모임이고 그 대안들 중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이게 정책의 최선의 영역.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 네. 그러니까 최선의 것이라고 할 때 과연 무엇이 최선이냐는 것부터 따지기 시작하면 과연 모든 사람이 정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서 그게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고 말할 때 모든 변수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느냐.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 우리는 결코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치의 역사를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저는 정책의 영역에서 그리고 정책은 하나의 정책이 잘만 이루어진다면 국민들, 우리 시민들에게 즉각적인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제 스스로가 정치를 해서 옳고 그름의 영역에 들어가고 싶은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들을 선택하는 영역. 저는 그게 이제 뭐, 정책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행정가의 영역은 아니시고 행정 정책 그러니까 행정과 경영은 같은 부류에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라고 해서 욕을 하면은 억울하지만 뭐 욕을 먹어야 될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런 정치보다는 조금 더 다른 걸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 좀 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했던 게 그런 그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옳고 그름은 그냥 골방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면 되는 거지만 정책은 현장에서 시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저는 정책이 훨씬 더 어울린다. 그래서 정치인이라기보다는 뭐 행정가나 경영인 뭐 약간 뭐 자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제 스스로한테 그렇게 규정을 하면서 정치의 어떤 선악이라고 하는 그 세계는 되도록이면 가지 말라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뭐 언론인으로서 또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시각들이 이게 정치의 영역이 아닌 언론의 영역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제3자의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장점도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그게 정치 영역에 빠져버리면 한 방향밖에 못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쪽에서는 조금 장점을 가지고 계시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언론인으로서 봤을 때 사천은 좀 어떻습니까? 그냥 평소에 가진 그러니까 언론 이 세계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나뉠 수가 있거든요.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는 것은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로 기결돼 버릴 수도 있고요. 근데 과연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라고 하는 부분은 정책에 대한 평가니까 또 다른 영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은 태생적으로 비판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기구라고 본다면 저희들 눈에는 안 좋은 거를 먼저 찾게 되는 이게 거의 직업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안 좋은 거라고 하는 것이 그 안 좋은 것의 기준이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가 돼서 언론이 만약에 언론의 시각을 가지게 된다면은 거의 공리공론의 세계가 되는 것이고 과연 이 정책이 이 대안이 최선이었냐 그렇다면 다른 대안은 없을까를 찾아내고 비판을 하는 거라면 언론에도 그런 기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언론인의 시각에서 보는 어떤 세계에 대한 정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사천시라고 하는 데가 시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천시라고 하는 것이 구성하고 있는 뭐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의 세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단체들의 세계가 있을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의 삶이 있다면 이 부분 하나하나가 옳고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이고 통합적으로 봤을 때 사천시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럼 그리고 리드가 잘 하고 있느냐 이거는 사천시의 여러 가지 지표라든가 사람들의 어떤 만족도라는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서 증명되는 거니까 그게 언론인의 시각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닌 것 같다고. 시정의 평가. 하기 싫은 건 아니시고. 하려면 되게 힘들 것 같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한 3일 밤을 새든지. 한 건 가지고 취재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종합적 분석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는 문제니까 좀 쉽지 않다라는 뜻이고 제가 이제 질문드린 요지는 지금까지 어느 지역이건 자치단체장을 맡은 분의 그 어떤 뭐 직업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그 도시가 발전하기도 하고 정체하기도 하고 태보하기도 했다라는 이제 점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새로운 이제 아까 변함은 없지만 변화도 없다라고 그런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런 이제 변화에 대해서 좀 막연한 두려움이라든지 변화가 있었을 때 내가 가진 것을 일부를 잃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들 때문에 지금 지자체들이 굉장히 큰 변화를 좀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고향에 내려오셨고 사천에 뭐 다른 뭐 활동들은 좀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이제 와서 집을 이제 사천으로 옮겼고 사천에 살면서 그동안 이제 못했던 활동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직접
마주치는 활동들을 못한 셈이었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중학교까지를 다닌 이후에는 외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고향으로 온다 하더라도 그건 외지인의 시각일 수밖에 없는 것, 외부인의 시각으로 보았던 것과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것은 또 다른 거기 때문에 여러 단체에 또 소속하면서 그분들과 하나하나 작은 인연들을 지금 이어가면서 제가 우리 고향에서 남은 생을 보낼 수 있다면 근데 그 남은 제2의 이제 퇴직 이후의 삶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럽습니다. 그렇죠. 외지에 나갔다 들어오면 저는 좀 새롭게 보이는 게 고향을 있으니까. 떠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일단은 뭐 고향이 사천이시고 또 청소년기를 또 일부 또 사천에서 보내셨고 뭐 그 이후에야 또 외지에서 또 어차피 또 뭐 자기만의 살 길을 또 찾아가지고 또 누구나 그렇게 하는 거니까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일단 말씀 들어보니까 또 사천에 대한 애정도 있으시고 나름대로 또 그 언론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그걸 바탕으로 또 지역을 바라보는 시각도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시기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한 번씩 모시면 깜기도 한 번씩 모시면 안 되나? 좋아? 제가 그러면 바쁜 백수지만 불러주시면은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이제 새해인데 네. 우리 새해 인사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새해 인사 겸 해하고 마무리 멘트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아까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외지 생활이라고 말하는 이제 외부인의 시각으로 살다가 이제 현지인의 시각, 우리 고향의 시민의 눈으로 보게 된 게 이제 사실 얼마 안 됐죠. 한 6개월 정도 되어 가는데 제가 이제 느꼈던 것들의 외지에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일단 기본은 고향에 대한 미안함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밖에 나가서 있고 여기 남아서 고향을 지키는 분들에 대한 미안함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나는 그래도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고향에 바깥에서 바쁘다 보니까 그만큼 고향에 대해서는 이제 마음을 못 주고 또 뭐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그 세월에 대한 미안함이 또 있고요. 그리고 그런 미안함의 세월을 이제 보상을 제 스스로 속죄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남은 생을 더 고향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도 하나의 사명감이 되는 거죠. 저 책임감.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제 인사를 드리지만 저를 알았던 분들 또는 최근에 만나셨던 분들 또 앞으로 알게 되실 모든 분들께 유해남이라는 사람 지금 이제 타이틀로서는 KBS 전 창원 전국장으로서 나가고 있지만 고향의 아들, 동생, 뭐 형님 으로서 이제 이웃으로서 저를 좀 제대로 받아주시면 정말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새해가 또 구정이지만 새해가 오는데 진짜 2024년의 어떤 것보다 2025년 우리 대한민국 사천시 또 시민들이 모두 다 행복하고 또 건강한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인이시고 이게 KBS 계실 적에 이제 대담 프로도 많이 진행하셨고 많은 분들을 만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유해남 이제 그 국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좋은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명예퇴직을 하시고 이제 내려와가지고 사천에서 남은 생꿈은 벌써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고 지금 할 수 있는 이제 우리 나이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찾아서 또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거라도 좀 계속 찾아 나가시기를 좀 기원해 드리면서 오늘 우리 유해남 전 KBS 방송 창원 방송 총국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